지난 1월 22일로 4개 분야 정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에 맞는 업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국민의 정책 체감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부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부처의 일이다, 이 부처만의 일이다 하고 말을 할 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그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융합되는 그런 그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또 새로 신설이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거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선택을 딱 해가지고 그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얼마 투입했다, 또 어떻게 추진한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일정별 추진 계획, 또 이걸 할 때 장애 요인이 어떤 거를 극복해야 되는가, 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 일 터지고 나서 갈등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또 외부의 지원과 협력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점검. 그러니까 계속 그 현장에 가서 이거는 감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완하고 점검하고 지금 어떻게 체감이 되는지, 뭐가 더 불편한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할 때 좀 국민들이 이 정책이 나한테 이만큼 이롭구나 하는 거를 비로소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정책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해야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도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학부모 또 보육교사 앉아가지고 그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한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또 학부모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CCTV 얘기가 나오지만 자신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신뢰와 협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이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반별 학부모 모임인 방모임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었고 또 일일 교사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아동 폭력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널리 알려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또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좀 해주면 좋겠다. 또 보육 서비스가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시간제 보육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그 서비스를 개발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어린이집 그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세울 때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필히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책의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가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법과 제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관련 법안들이 또 조속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증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동생이 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기초 수급자로 생계비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맞춤형 급여, 개별급여, 긴급복지지원 다양한 이런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해서 개인과 가구별 형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그 복지 전달 체계에도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이런 기관도 있고 다 있지만 서로 네트워킹을 잘해서 아주 물샐 틈 없이 이렇게 지원이 효과적으로 가야 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도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이 부처에 있고 이게 아니라 그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전부 그 구슬같이 꿰어져서 실질적인 도움을 효과적으로 주게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못지않게 교육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그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현재 학교를 떠나 있거나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매년 한 6만여 명씩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인 만큼 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좀 꼼꼼하게 실태 조사를 잘 해서 그 교육 또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는 이런 데서 아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또 국가시책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본인이 장애인이었는데 그 장애를 딛고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편의와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비행 청소년 선도에 앞장선 그런 경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또 20여 년간 상수도 품질 개선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도 있었고 또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서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공무원의 이야기도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라 발전과
국민의 편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은 그 제도와 관행 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공직사회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거는 뭐 반드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뿌리 깊은 민관 유착을 근절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 헌신하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보람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그 공직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에라레온에 파견이 되었던 해외 긴급 구호대 일진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구호대 파견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또 얼마나 지원을 할까 이런 그 걱정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의료인의 소명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셨고 자원을 해주셨고 또 그곳에 가서 훌륭하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였습니다. 구호 대원 모두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서아프리카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 치료에 전념을 한 우리 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